자, 지식재산권 기말고사 대비해서 전체 내용 중에 중요한 거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템 선정하는 기본 원칙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시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블루오션 전략이죠. 그 블루오션 전략은 그 레드오션이라는 전략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레드오션을 이해하면 블루오션은 쉽게 이해돼요. 블루오션 전략은, 그러니까 레드오션 전략은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션이 바다니까 그 포식자가 많은 바다에, 그러니까 즉 뭐 상어나 봉고래 같은 게 이제 바다에서는 포식자인데, 그 포식자가 너무 많아서 먹이를 놓고 막 싸우게 되면 그 바다가 핏빛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해서 우리가 레드오션이다 그래요. 즉 경쟁자가 너무 많은 시장을 우리가 레드오션이라 그러는 거죠. 그와 반대로 경쟁자가 적은 시장을 블루오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 바다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가 없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하지 않는, 즉 이미 나와 있거나 경쟁자가 많은 그런 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없는 곳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을 블루오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와 이제 비슷한 게 퍼플 오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미 경쟁자가 없는 시장은 블루 오션이지만 그 레드 오션 중에, 즉 경쟁자가 있는 시장 중에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도전하는 걸 우리가 퍼플 오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백다방 같은 게 있었는데, 이미 커피 전문점은 지금 뭐 포화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백다방이라는 거는 오히려 젊은 층보다 약간 나이 드신 분, 중년층을 겨냥하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커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통닭도 우리가 먹는 뭐 닭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에도 그 소개됐던 뭐 갈비인가 통닭인가 갈비 통닭, 갈비 양념을 응용해서 만든 통닭, 새로운 맛이죠. 이미 포화 상태가 된 시장에서 새로운 맛으로 이제 그 전략을 세운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플 오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선정 절차에는 제품의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고객의 니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 중에는 가격에 대한 욕구, 기능에 대한 욕구, 품질에 대한 욕구, 차별화된 욕구, 감성적인 욕구,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이 있다. 이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마켓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창출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한 방법이 이제 트리즈입니다. 그래서 트리즈는 뭐 러시아에서 이제 특허를 심사하던 알츠슐러라는 사람이 개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점을 찾아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하는 건데, 그 40가지의 발명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다. 우리가 이제 트리즈만 가지고도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냥 개략적으로 트리즈라는 게 어떤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은 미국 광고회사에서 이제 실행했던 건데, 어떤 특별한 테마를 주고 구성원의 아주 자유로운 발언, 즉 아주 엉뚱한 발언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수많은 발언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해결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러면서
연관된성을 찾아서 그걸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아이디어 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 있고, 거기에 또 레일리 소멸 인력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도시에 있는 인구들이 어떻게 상권에 접근하는가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구매 지향 비율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수에는 비례한다라는 이제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대비시켜 보면 이렇게 A 도시에 10,000명, B 도시에 5,000명, C 도시에 9,000명, 거리는 A와 C는 1km, C와 B는 2km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C 도시의 인구가 A의 도시로 유입되는 비율, 그 다음에 C의 인구가 B의 도시로 이제 유입되는 비율을 계산해보자.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레일리의 소멸 법칙으로 인력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리 제곱에 이제 비례하니까 반비례하니까 1제곱에 10,000 해서 A의 도시 비율은 10,000이 되고 B의 도시의 비율은 2km니까 밑에가 4가 되고 5,000을 4로 나눈 1250이 나오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8대1이 되므로 C의 인구에 8,000명은 A로 유입되고 그 다음에 1,000명은 B로 유입된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분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권에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상권을 나누는데 1차 상권의 의미, 아주 이용 고객이 상점에 근접해 있고 아주 편하게 인류한 그러니까 500m 이내에 있는 상권, 그 다음에 상권 내 수요 30% 이상을 흡수하는 지역, 우리가 쉽게 이제 얻을 수 있는 식료품, 편의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2차 상권은 이제 조금 떨어진 1km 안에, 그 다음에 3차 상권은 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2km 밖에 있는 그 전문 상가들을 우리가 3차 상권이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상권을 구별하고 그 상권을 구별합니다. 즉 인구가 많은 지역과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이 상권과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상권을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입지에 대한 걸 경영 외적인 요인, 뭐 경영 내적인 요인에서 이제 나눠보는 그런 방법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의 분석,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이유, 왜 분석하는지, 그 분석에는 시장 규모 분석, 제품 개발의 분석, 그 다음에 자금력의 분석, 위험성, 성장성 분석, 그 다음에 창업자 수행 능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 정한 아이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예측해 나가는 그런 분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 과정의 프로세스는 경영자 사업 능력 적합성을 평가하고 기술성을 평가한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시장성이 있느냐, 시장성이 있다면 수익이 나느냐 라는 걸 평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할 건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저 순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의 방법, 내부 조달, 외부 조달. 뭐 내부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창업자의 개인 자금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외부 자달은 이제 투자자를 만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금융권을 줘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다 외부 자본 조달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본 조달,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보면 이런 자본이 자기 자본의 비율과 부채 비율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은 자본을 자산으로 나눈 거고,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안전한 부채 비율을 200%, 즉 부채 비율, 부채 자산 나눌 때 200%를 넘어가면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다,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부채 비율이 200% 정도 선에서 그 기업을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의 정의.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뭔지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소규모 창업이나 쉽게 차는 창업 중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 체인에는 레귤러 체인이 있다. 그랬고, 레귤러 체인은 어떤 의미다. 이건 거의 회사 직영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볼런터리 체인은 임의 소매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체인은 프랜차이저와 가맹점 사이에 상호 계약을 맺고 그 상표와 이미지, 제품을 본사로부터 받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우리가 프랜차이즈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체인에 대한 구별, 장단점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호창업은 뭔지, 어떤 걸 우리 소호창업이라고 하는지, 작은 오피스, 작은 사무실, 적용규모. 그러니까 이제 창업 중에서 벤처와 소호창업은 내용이 좀 틀리다 그랬어요. 벤처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뭐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벤처라고 하고, 그 벤처에서는 기술평가 같은 게 같이 들어가는 거고, 소호창업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작게 시작하는 창업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기술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인원에 혼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소호창업이라고 하고, 소호창업이 이제 기술이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됐다면,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벤처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줄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호창업을 좀 봤었고, 사업계획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이제 그 시험 대체로 레포트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봤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원칙,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되고,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잘 적어야 되며, 일관성, 그 다음에 정확성을 가지고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요소도 숨기지 말고 심층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사업계획서의 신뢰성이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퀴즈가 냈던 거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그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의 구매 심리를 단계별로 나눠본 건데, 이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다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주의를 끌게 되고, 주목을 하게 되고, 주목한 제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면, 그 흥미로 인해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구매에 대한 욕망. 그러면 그 구매 욕망으로 그 제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선택해서 구매하는 요 단계적인 심리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 막 노래 틀고 앞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하는 그런 음식점이 새로 만들어졌다거나 어디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가게를 오픈했다면 그런 행사를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한 거죠.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래서 주목을 끌고 그 주목을 끌고 나서 그 제품에 흥미를 갖게 되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그랬어요. 고객의 만족 3요소는 제품, 서비스,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충성 고객이 뭔지, 단골 고객이 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골 고객은 자주 오는 고객이고,
충성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탈하지 않고, 그죠? 추가 구매하고 오히려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열성팬을 우리가 충성 고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목적 3가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 목적 3가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업의 인허가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식재산권.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재산권. 산업재산권의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어떤 내용, 신지재산권의 3가지.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 얘기를 쭉 했었고, 특허 발명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특허 발명 내용 중에는 이제 특허 출원하는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허 출원의 프로세스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특허 출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특허 출원, 흠결 유무 반려되면 다시 보강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마케팅에 대한 내용은 이제 크게 큰 이제 제목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마케팅의 3요소는 고객, 회사, 경쟁 상대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마케팅의 자료 분석은 목표 설정, 시장 세분화, 고객 분석, 자사나 경쟁 제품 분석, 목표 시장,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 전략, 이렇게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에서 스와트 분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점 또는 약점 또는 기회 또는 위협, 이 4가지를 다 분석해 본다.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개발을 했을 때 그것에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아야 보강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이제 기회,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외부의 위협 요소는 뭔지, 그래서 이 스와트 분석을 꼭 마케팅에서 해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STB 분석, 이게 무언지, 마케팅에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래서 보면 마케팅의 감성 마케팅은 어떤 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서 판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또는 오히려 제품에 대한 어떤 노이즈 마케팅, 시끄럽게 이슈화 시켜서 마케팅, 스포츠를 마케팅 도구로 쓰는, 스포츠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구 선수들도 그 옷에 다 써있죠? 지원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보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기말고사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충실히 냈으면 그 과제의 점수는 기말고사 때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